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죠. 딱 22 통화정책회의가 그랬습니다. 이 정도의 부양책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요. 더 강력한 부양책을 기대를 했었던 우리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기다가 옐런 의장은 전날에 이어서 또다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강력하게 또 시사를 하면서 악재의 기름을 더 붓는 모습이었고, 오늘 밤에 미국에서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러한 경계감도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로 인해서 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 흔들리고 있는데요. 달러에 많이 또 눈길이 끌리고 있는데 달러가 많이 급락을 했죠. 한 2%가량 내렸습니다. 이 유로달러 환율은 또 2개월 내 최대 수준으로 올라섰고요. 여기다가 국채를 보니까 미국채 10년물 많이 급등하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더 심했습니다. 국채 가격 더 크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남유럽의 국채 가격의 낙폭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유럽 증시는 보니까 한 3%가량 독일이나 프랑스 증시가 밀렸고, 영국 증시도 한 2% 넘게 하락하는 그 모습이 나왔고요. 이 미국 증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1% 넘는 하락권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드라기 총재를 산타 드라기라고 그동안에 외신에서 좀 불렀었습니다. 그만큼 드라기 총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것이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 실망감은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오늘 양호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도 지금 1% 넘게 크게 밀리고 있지만 우리 증시 그래도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이 시각에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로 그래도 올라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10시부터의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22통화정책회의의 결과가 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좀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좀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지만 좀 분위기는 우울합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번 지수로 확인을 해보실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0.61% 떨어진 0.6% 떨어진 1982.09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봉을 띄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번 분봉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1970선까지 내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시 낙폭을 줄여가면서 현재는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1982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또 강하게 파는데요. 1,24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개인과 기관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소폭으로 한 74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467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업종 확인해 보시죠. 하락하는 업종 보시겠습니다. 가장 하락하는 업종 먼저 보시면요. 지금 가장 상승하는 업종 한 업종이 있는데요. 바로 은행이고요. 가장 하락하는 업종은 전기가스입니다. 현재 1.27% 떨어지고 있고요. 음식료품이 장 출발에는 좀 선전했었지만 지금은 낙폭을 키워가면서 1.03% 밀리고 있습니다. 증권이 1% 떨어지고 있고요. 화학이 0.9%, 철강금속도 0.9%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셨듯이 상승하는 업종은 은행 업종 한 업종입니다. 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요. 기아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0.78% 떨어진 128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거의 1% 가까이 떨어지면서 15만 1,500원 지나갑니다. 한국전력 아까 전기가스 업종이 가장 떨어지는 업종이었는데요. 한국전력이 오늘 장에서 1.43% 떨어지면서 48,250원 지나갑니다. 삼성물산도 1%대 약세고요. 현재 아모레퍼시픽도 어제 이어서 계속 하락입니다. 1.2% 떨어지면서 41만 원을 기록합니다.
반면에 기아차는 현재 0.55% 좀 강보합권에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한국의 조선사, 바로 11월에 이 조선 수주량이 6년 만에 최하치를 기록했다라는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은 오늘 좀 선전을 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현대 오일뱅크가 이제 상장된다라는 소식에 조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44% 소폭이 지난 상승을 하면서 99,9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역시 이 수주 최저치를 기록하는 업황을 보여주는 만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0.12% 하락이고요. 현대위포조선은 0.93% 하락, 대우조선해양이 1%대로 가장 밀리고 있는데요. 대우조선 한번 차트로 확인해 볼까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었죠. 좀 어닝 쇼크도 있었고요. 굉장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모든 이평선을 다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도 여전히 좀 업황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서 12월 현재에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군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좀 시세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도 떠오르는 또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 테마주인데요. 어제 이 문재인 새정치 이 대표가 바로 이 안철수 의원과 사실상 결별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안철수 의원이 주장을 했던 이 전당대회를 거절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가 좀 당대표의 입지를 굳건하게 할 거다라는 게 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들 제약 이 4.87% 상승하면서 6,460원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들 휴브레인은 11.32% 가장 상승하면서 3,29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휴브레인 한번 시세를 확인해 볼까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9월에 좀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10월, 11월에는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11월 말부터 이 문재인 의원의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좀 장 출발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다가 현재는 좀 윗골이 크게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종목군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요, 또 바른손도 이 문재인 관련주죠. 6.46% 상승하면서 2,635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서희건설도 0.47% 상승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은 안철수 의원의 종목들인데요. 관련주들인데요. 현재 보시면 다물 멀티리어가 2.96% 밀리고 있고요. 알랩도 0.53% 하락, 써니전자도 장 출발부터 좀 하락을 하면서 1.69% 떨어진 2,61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현재 약보합권에 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연일 약보합권을 보이다가 어제는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0.28% 떨어진 688.87포인트 기록하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에 대비해선 현재 양봉을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분봉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역시 코스닥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좀 역시 9시 구간에 683선까지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668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코스닥의 수급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116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요. 현재 기관은 현재 포지션이 정확히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소폭으로 81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대체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서와 CJENM에서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셀트리온은 0.88% 하락, 그리고 카카오는 보합, 그리고 CJENM도 지금 0.12% 강보합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미판과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모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바이로메드가 현재 4.64% 떨어지면서 207,5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파라다이스가 오늘은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0.25% 상승하면서 19,900원. 코오롱생명과학도 1.36%, 1.4% 역시 제약바이오 떨어지면서 239,100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좀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장 출발에 좀 엔터주 쪽에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벅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페이코와 이 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페이코와 사업의 기대감에 좀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벅스 현재 11.95% 상승하면서 12,65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제 콘텐츠들이 장중에 3%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현재는 좀 상승폭을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소리바다도 마찬가지고요. SBS 콘텐츠 허브는 계속 1%대로 상승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14,65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역시 벅스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에서 구체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벅스입니다. 이 악세장 속에서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음원 가격 인상이 내년 7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를 앞두고 지금 대주주인 NHN 엔터테인먼트의 이 페이코의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그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로 인해서 이 유료 가입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수익과 그리고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는 그 호황기가 될 것이라는 그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사의 리포트가 아주 쏟아졌습니다. 이 벅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리포트 내용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보시죠. 자, 첫 번째 리포트는 하나금융투자입니다. 지금 사는 게 니나노 이렇게 재밌게 헤드라인을 뽑았네요. 목표 주가는 19,000원으로 상향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페이코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통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16년 예상 유료 가입자 수는 40% 늘어난 86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페이코 X 벅스 니나노 클럽 멤버십 이 광고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3일 페이코 X 벅스 니나노 클럽을 통해서 지금 프로모션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내년 7월로 예상되는 음원 가격 인상을 앞두고 NHN 엔터테인먼트의 이 페이코를 활용한 공격적인 프로모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3년간 40만 명 수준에서 정체되었던 이 유료 가입자 수가 2016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는 2016년 페이코의 가입자 수는 보수적으로 봐도 325만 명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에 페이코 가입자의 벅스 콘텐츠 활용률을 7.5%로 적용을 했는데요. 2016년 예상 유료 가입자 수는 기존의 예상치인 51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86만 명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그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5%, 17% 증가한 875억 원, 130억 원으로 구조적인 성장의 시발점에서 2016년 예상 PR 기준 15배까지 하락한 현재 주가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국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016년 벅스, 페이코와의 콜라보 기대 헤드라인입니다. 목표 주가는 신규로 제시했습니다. 18,000원이고요. 투자 의견 매수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B2B 매출의 증가는 B2C 매출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페이코의 성장 여부에 따라서 유저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코 콜라보 효과에 따른 벅스 예상 유료 가입자 수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벅스는 최근 복면가, 무한도전 등 유명 예능 프로그램과 성공적으로 협업해서 음원을 유통함으로써 B2B 시장에서의 이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자, 이러한 B2B 사업의 성공은 B2C 가입자의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벅스는 기존 고객 연령대가 그동안에는 30에서
40대가 주였는데요. 인기 예능 프로그램과 음원 서비스 협업을 통해서 이제는 10대, 20대의 젊은 유저 이 확보에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코 활용 방안인데요. 자, 벅스는 대주주인 NH 엔터테인먼트의 이 간편 결제 서비스인 페이코를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자, 벅스는 고객들이 이 페이코를 통해서 결제한 금액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를 통해서 이 벅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했는데요. 자,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향후 페이코의 성장 여부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고객들이 향후 벅스에 직접 요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식의 음원 서비스 유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LIG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손해볼 게 없는 장사, 이렇게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대주주 변경 이후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 NHN 엔터테인먼트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뽑았습니다. 그림 보시죠. 가입자 목표와 광고 속에 벅스를 차례로 보실 텐데요. 자, 대주주 변경 후 긍정적인 변화들이 실적과 이 니나노 클럽 마케팅 등 이 모멘텀 이벤트로 발생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3분기 실적에서도 궁극적인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한도전과 복면 가왕 덕에 B2B 매출만 89.7% 고성장한 것이 아니라 B2C 부분에서도 7개 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한 B2B로 인한 이 트래픽 증가가 실제로 B2C 유료 가입자로 유지가 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호실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무한도전 판권 금액이 매우 높아서 역마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살짝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실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니나노 클럽 마케팅은 6개월 장기 프로모션으로 확실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KT 뮤직 실적 추이입니다. 웬 KT인가, KT 뮤직인가 하실 텐데요. 자, 그림에서처럼 이 과거 KT 뮤직의 실적 및 이 주가 퍼포먼스가 매우 양호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를 벅스에 접목시키면 벅스의 주가도 매우 매력적이라는 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헤드라인처럼 결코 손해볼 게 없는 장사라고 LIG투자증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상당히 좋죠. 지금 11%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개월 넘게 조정권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바닥권을 좀 형성을 했다가 어제 10%가량이 아주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리포트 효과를 반영하면서 지금 10%가 넘는 11% 가까운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 내면서요. 지금 61선, 120일선도 뚫고 올라서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PR 한 15배까지 하락한 이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2개월간의 그 낙폭 다 만회하는 그 효과가 페이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상황 또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입니다. 네, 코스닥 특징적인 종목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량 경량화에 대한 소식이 나왔었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 3일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7,44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현재는 2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시세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했었지만 차량 경량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이슈와 관련해서 계속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첫날 상한가 기록했다가 또 갭상승 시작했다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중에는 한 5,200원까지도 형성이 됐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다코도 어제 흐름 좋았었죠. 오늘도 그 시세 이어갑니다. 5.66% 상승하면서 4,480원 기록하고요. 코드에스
홀딩스도 2%대 강세입니다. 우리산업은 5.22% 상승이고요. 우리산업 홀딩스도 0.21% 오르고 있습니다. 삼기오토모티브는 오늘 좀 쉬어가면서 1.16%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물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선물 12월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0.61%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243.1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수급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이 선물 시장에서 여전히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175계약 매도 우위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삽니다. 개인이 오늘 더 많이 사는데요. 1,244계약, 기관은 723계약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0시 시황 살펴봤습니다.